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놀타 카메라의 약사를 간단하게 했었고요,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미놀타 카메라의 렌즈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하게 돼서 미놀타 로코르 렌즈가 녹색의 혁명이라고 불릴 그만큼 전 세계인들 또는 카메라 매니아들한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또 미놀타 렌즈는 과연 얼만큼 좋은지, 또 어떠한 종류의 렌즈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놀타 렌즈는 요즘도 로코르라고 쓰나요? 아니면은 쓰지 않나요? 예,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은 굳이 렌즈 앞에다가 로코르 렌즈라고 쓰진 않습니다. 로코르는 이제 어떻게 명명하냐면 ROKKOR이라 갖고 미놀타에서 만드는 렌즈의 총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로코르 렌즈라고 쓰지 않고 그냥 미놀타 렌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다면 그 미놀타 렌즈라고 쓴 건 로코르 렌즈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게 이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로코르 렌즈예요. 로코르 렌즈라고 특별하게 뭐 더 지금 거의 렌즈에 비해서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로코르 렌즈에서 지금의 이제 어떤 매니아들이 이런 말들 하죠. 아, 옛날에 로코르 렌즈가 더 좋아. 지금의 렌즈보다 더 좋아. 아니면 옛날에 로코르 렌즈가 지금의 미놀타 렌즈보다 뭐 어떤 게 더 뛰어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맛 또는 특성이 다른 것 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미놀타 렌즈에서 제가 왜 미놀타 렌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학이 굉장히 있어요, 미놀타에는요. 여러분들 보통 메이커에서요,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렌즈를 만드는 원석인 유리가 필요해요. 그 유리들을 그러면 그 각 카메라의 메이커에서 그 유리까지도 더 만들까요? 아니면 원석을 만드는 메이커에서 사다가 유리를 가공을 했었을까요? 답은 두 번째예요. 대체적인 메이커들이 유리를 만드는 원석 회사에서 원석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자기만의 렌즈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놀타 카메라에는 그 원석 자체도 만드는 용융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놀타 카메라 역사의 시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그만큼 이 회사에서는 그거를 용융로를 갖고서 그만한 장인 정신을 갖고 렌즈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미놀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만든다. 이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치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수요를 위해서 원석까지 만든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근데 미놀타 카메라에서는 그거를 실현을 했고 지금도 소니가 인수를 했지만 아마 그 용융로에 불은 계속 들어와서 돌아가면서 원석까지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일본의 원석을 만드는 메이커가 제가 알고 있기로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놀타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용융로를 언제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문헌을 보죠. 1942년도네요. 1942년도에 지오다 강학. 지오다 강학이란 건 뭐냐면 미놀타 카메라의 옛 이름이에요. 그때가 이제 전쟁 시절이죠. 해군 장관으로부터 광학 렌즈 용융 공장의 건설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수업체지만 전쟁이고 그런 시절인데 군대에서 뭘 만들어라 또는 쌍안경을 뭘 만들어라 그러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하게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존폐 위기에도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역전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인데 여기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군의 요청이 아니고 광학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용융 공장의 건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1944년 6월에 딱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원석이 나오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왜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적인 경영 관리, 경영론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경제나 경영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은 못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석을 대량으로 생산을 만드는 데서 갖다가 깎으면 되는데 미놀타에서는 원석을 만드는 거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또 거기서 나오는 원석을 갖고 깎는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렌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미놀타 사장님. 그걸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용인 공장을 만들었고 거기서 원석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게 1944년도 6월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이 렌즈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72년도에 라이카하고 기술 제휴를 하죠. 그래갖고 제가 라이카와 미놀타의 밀월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놀타 CL 또는 라이카 CL 이거는 렌즈하고 바디가 어디서 만든 거라고요? 그렇죠. 미놀타에서 만들어갖고 라이카 브랜드를 붙여갖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 1944년 6월에 용인 공장에 불을 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떤 규모냐면 포항제철 아시죠? 포항제철.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을 집어넣고 지금까지도 계속 불이 타잖아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도 아마 용인 공장은 저도 못 봤어요. 어떠한 가서 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거구나. 시설 규모가 이렇구나. 이렇게 못 보고 저도 이제 문헌적으로 보고 참고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고 이게 철학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또 미놀타의 기술이 또 뭐가 있었냐면 전쟁 중에 코팅이 되어 있는 독일제 쌍안경을 미놀타에서 입수를 해요. 그래갖고 기술자들이 그 렌즈의 밝은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세상이었어요. 독일이 모든 광학 메이커, 광학 제품에서는 굉장히 퍼스트를 달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잖아요. 일본 와서 우리가 독일을 따라가야 되겠다. 광학이나 이런 카메라 기술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모방을 하죠. 그 이제 리카피라고 그러잖아요. 모방을 하는 단계에서 미놀타에서 쌍안경을 입수해갖고 봤는데 그 밝은 게 자기네들이 만들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코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코팅. 그 당시로서는 여기 이제 문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코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놀타에서 패전 후, 그러니까 45년이겠죠? 패전 후 1년 후에, 그러니까 46년도에 이 코팅된 망원경을 실용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약 10년에서 12년 후에 녹색의 로콜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다층망 렌즈로 발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놀타 렌즈가. 여기서도 하나의 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편에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